난 왜 한국이 그렇게나 치안이 좋은 나라인지 궁금했었거든. 근데 이제야 이해가 될 것 같아. 한국에서는 강력범죄 검거율이 무려 80%에서 90% 정도래. 이건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야. 나도 동감해. 왜 한국의 치안 수준이 높은지 항상 궁금했었거든? 나름대로 분석해본 것은 아마 한국이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밀접되어 있어서 치안 유지가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었네. 맞아. 대부분 우리와 같은 서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좀 생소한 개념인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한국에 이런 제도가 좀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명백히 밝혀졌네. 한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제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라는 거지. 지금까지 외국인 3명의 댓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들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한국의 신분증 명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날 때부터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정보가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데요. 이 단계까지 여느 외국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17세가 되면 다른 외국과 우리나라 한국과의 신분증명에 대한 명확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이 나이 때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외국에서도 당연히 국민들의 정보가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아마 미국의 예시를 들면서 미국도 우리나라 신분증과 비슷한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아 신원증명처럼 사용한다던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분증 제도와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사실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신분증을 만들 때 자신의 사진이 담긴 사진과 함께 지문 10개를 모두 등록해야지 비로소 신분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때 지문 입력과 같은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저런 절차가 있을 때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당 의무가 개인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많은 서구 사회라지만 이런 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에 대한 세부 정보가 국가에 의해 관리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거나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일이 있을 때 국가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해도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과거 범죄를 저질러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이상, 즉 다시 말해 초범이라면 지문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대형 언론인 CBS가 2020년에 분석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인 FBI의 범죄 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5년 평균 살인 검거율은 55%로 반대로 말하면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이 무려 절반 가까이나 되는 셈입니다. 이는 평균 강력범죄 검거율이 80%에서 90%에 이르는 한국과 비교하면 확연한 수치입니다. 수사 기법이나 인력도 미국이 한국 못지않게 훌륭할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채취해도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외 네티즌은 댓글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사람의 신원을 완전히 훔치는 방법은 그 사람의 SSN, 즉 사회보장번호 카드를 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개인 신원에 대한 여러 등록이 한국과 같이 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신분 도용이 마음만 먹으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신분증에 해당되는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카드는 우리나라처럼 일상적으로 지갑 속에 넣어 다니는 경우가 드뭅니다. 매우 중요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할 카드이기 때문에 보통 미국인들은 집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흔히 소송과 세금의 나라라고 불리는데 개인의 신원을 증명할 주요한 방법은 주로 주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이사를 가면 보통 이사를 간 지역의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데 미국과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을 증명하고 세금이나 법률적 소송의 주요 신원 증명 수단은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 우편번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입신고나 주소신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용어로 공시와 송달이 매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편 건너편 유럽의 선진국 영국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영국인은 태어나서 동사무소를 갈 일이 크게 3번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출생신고, 혼인신고, 그리고 사망신고입니다. 그런데 출생과 사망신고는 본인이 하지 않으니 결국 본인이 국가에 어떤 신고를 하는 경우는 크게 결혼신고를 할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마저 서구 사회는 혼인신고가 반드시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동사무소를 가지 않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결국 미국과 같은 경우로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 제도와 전입신고라는 제도 자체의 개념이 영국에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영국에서는 투표하고 여권 발급은 어떻게 받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먼저 영국에서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딱 2가지입니다.
그냥 투표장에 가서 자기 이름과 주소를 밝히고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신분증의 사진과 우리의 얼굴이 맞는지 대조하고 투표를 하는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또한 여권 발급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보통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의 역할을 해 영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모두가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지역에 명망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증인으로서 여권에 붙일 자기 사진 뒤에 양식에 맞춰 이 사람은 여권 신청인이 맞음 이라는 서명을 받아 관공서에 여권을 신청하는 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관점에서는 정말 이래서 국가가 개인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될까?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원증명제도는 현재 서구 사회에서 불법 미립국이나 불법 체류자, 각종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아마 영국의 유명한 소설 셜록 홈즈에 대한 인물과 소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국에서 개인의 신원 정보가 모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리를 기반으로 범인을 밝혀내는 소설이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영국의 신원증명제도가 시대적 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특히 영국에서는 왜 개인에 대한 신원증명이 간소화된 걸까요? 아마 많은 가설이 있지만 영국 특유의 역사에서 비롯됐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영국의 재미있는 특징 중 하나는 영국 왕은 육군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해군이나 공군을 지칭할 때 로열 네이비, 왕의 해군, 이나 로열 에어포스, 왕의 공군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칭호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반면 영국 육군은 그냥 영국 육군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영국에서는 왕과 귀족들이 세력 다툼을 한 적이 많아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군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육군을 왕이 통솔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징병의 기본이 되는 인구조사나 주민등록제도를 왕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없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가 시민관리 시스템이 과거부터 고도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부를 기반으로 한 인구조사와 전입신고를 기반으로 개인의 주소를 국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개인주의를 중요시하는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가 너무 폐쇄적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주민등록제도와 전입신고라는 효율적인 등록 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과 행정 시스템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것은 최근이 아니라 사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조선시대의 정신적 유산이 현재의 신분증 제도를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중앙정부가 과거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하고 그 공무원들이 각 지방의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각 국민에게 신분증과 유사한 호패를 지급하여 세금을 체계적으로 거두면서 조직적으로 구휼하며 500년간 존속한 안정적인 행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행정체계와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에 내려온 것이고, 그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각종 행정 시스템의 편의와 복지를 누리면서 편안히 사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제시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여러 나라의 신분증명제도와 그에 얽힌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신분증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우리가 한국인임을 밝혀주며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이라는 제도에 앞서 우리 한국 사회를 오늘도 안전하게 만들고 전 세계인들이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노력이 여기에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상단의 동그라미 로고 버튼을 눌러 구독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